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요일의 게스트는 또 오윤성 교수님이 나와주셨네요. 자, 드릴 말씀 많아서 빨리빨리 시작하죠.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예비 경찰들 교육시키는 충주의 중앙경찰학교. 자, 거기 학생 전용 구내식당 게시판에 붙은 쪽지가 지금 논란입니다. 자, 보시면요. A씨, XX 맛없네, X 노맛 등등. 급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노골적으로 비속어를 휘갈겼습니다. 조리원들 직접 보라고 말이죠. 자, 밥심으로 사는데 밥맛 없으면 화나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인들이, 그것도 경찰 공무원이 그걸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걸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떠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사건 반장 완전 재밌어요. 지금 6시간째 몰아보고 있는 중 하신 윤예비님. 자, 라스베가스예요. 주말 이틀은 언제나 사반 몰아보게 합니다 하신 라이자님. 자, 내일 인공관절 수술합니다. 마음 졸이면서 병원에서 사반 함께해요 하신 박연숙님. LA 삽니다. 소말린가 뭔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 아유 열받아 하신 제임스 오님. 자, 어제 부산 동해선 지하철입니다. 맨발을 저렇게 꺼내놓고 있어. 족 집어넣어 하신 윤성숙님. 자, 우리 딸이 저 닮아서 입덧이 심해요. 지하철에서 배지까지 저렇게 보여주는데 자리를 안 비켜준다고 카톡을 보내서 너무 속상합니다 하신 윤명래님. 퇴직하고 부쩍 적적해하는 우리 엄마 백다연 여사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하신 이소연님. 오렌지 카운티의 이은주님, 김현주 주혜경 부부님, 신기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9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은팔찌 둘렀던 소말리. 자, 모두가 한마음일 겁니다. 조니 소말리 추방할 때 하더라도 곱게 보내지는 말자. 자, 수갑이라도 한번 채워보자 말이죠. 자, 그런데 차긴 찼었더라고요. 영상 보시죠. 자, 국가적 추적이 된 조니 소말리. 그런데 두 손에 은팔찌 수갑을 찼죠. 자, 그런데 또 보란 듯 V질까지 합니다. 저렇게. 자, 제보자에 따르면 여긴 무려 경찰차 내부. 자, 과연 여기서 그쳤을까요? 방송은 경찰서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자, 보시죠. 예, 여기입니다. 물론 몰래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갑을 찬 채로. 자, 한 제보자께서 소말리와 그 지인들의 디스코드를 찾아내서 서버를 확인했더니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던 저 영상이 있더라. 네, 방금 보신 건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곳은 초대장을 받아야만 대화가 가능해서 소말리와 지인들끼리 소통한 걸로 보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10월 중순에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촬영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제보자는 소말리가 경찰서에 연행이 될 때 방송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연행이 됐는지, 또 이곳이 실제로 경찰서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소말리는 수갑까지 찼지만 뻔뻔하게 방송을 진행했고 또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한국 경찰서를 어떻게 외국인 유튜버의 방송에서 볼 수 있는지, 또 게다가 연행이 될 때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저희가 무려 3주 전에 10월 9일인가 10일인가에 맨 처음 소말리의 만행을 세상에 알렸는데 그 분탕질 다 치고 어제 굿바이 코리아 하면서 공항 사진을, 저렇게 인천공항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했는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안 갔어요. 자, 지금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국제공항에 있는 그 터미널 사진인데, 또 그리고 굿바이 코리아 인공기 같은 게 보이죠? 저것도 조롱하는 거죠. 원숭이 이모티콘인데 인공기 또 원숭이, 아마 인종차별적 표현을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소말리가 출국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폭행하고 마약 두 건 고발이 된 상태인데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경찰도 나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소말리 출국하기 전에 이 경찰은 확인해 줬는데 이 사람 사건만의 영상도 지금 올렸다고 합니다. 캡처를 써가지고 자랑스럽게, 아마 여기 지금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올려가지고 자기 행방에 대해서 게시물을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계속 자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다만 우리 사건 반장의 외국의 이 제보자가 이 사반 가족이 계시는데, 이 사반 가족분이 백악관에 이걸 조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이걸 처리할지 안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지켜보기로 하죠. 그 백악관에 청원을 넣어주신 존박님,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곳곳에 민폐주의보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만나보시죠. 자, 번쩍번쩍번쩍 사정없이 깜빡이는 불빛. 아, 눈부셔. 범인은 바로 정면에 앉은 저 노인입니다. 자기 얼굴 앞에 손전등을 대고 맞은편을 향해 불빛을 쏘아대는 중. 원본 영상을 봤습니다. 못해도 65. 그 나이에 왜 저러고 살까요? 이 사건은 이제 최근에 그 제보자의 그 친한 지인이 지하철에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 지인이 30대 여성인데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바로 앞에 딱 그 마주 보면서 저 불빛을 계속 그 해당되는 여성의 그 눈에 대고 이렇게 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게 이제 뭐 사실 하다 보면은 잠깐 실수로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고의적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는가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이 지인이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일부러 타겟을 잡은 것이 아닌가. 껍데기는 노인인데요. 속에는 못된 짓을 하는 악동이 도사리고 있고,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감히 남성에게는 할 엄두를 못 내는 비겁함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또 다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산책로 한편에 저 남성 테니스 라켓을 휙휙. 자, 벽에 공이 통통통. 자, 산책하던 시민들은 아이 뭐 하는 거야 이거 하듯이 옆으로 비켜가는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비켜가든지 말든지 손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테니스 산매경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제발 좀. 네, 여기는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 벤처타운역 인근의 도림철을 따라서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이 산책로는 관악산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산책을 하는데요. 그런데 28일 저녁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저렇게 벽에 대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을 본 거예요. 테니스 공에 맞을 수도 있고 라켓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여기 공공이 다 같이 사용하는 건데 이러면 어떻게 다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테니스 공만 맞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보하셨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테니스 폼이 어떻습니까? 못합니다. 저런데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른손으로 잡았다가 왼손으로 잡았다가, 그럴 바에 저기서 왜 합니까? 이해가 좀 봐요. 오른손 잡았다가 왼손으로 잡았다가 이게 뭡니까? 엉망 아닙니까? 이럴 바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제대로 그냥 운동할 수 있는 연습장이나 테니스장 가서 연습하십시오. 오른손 왼손 뭐 왜 양손잡이입니까? 저기 테니스가 됩니까? 엉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슬쩍 하더니 바로 쪽쪽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우유 하나 픽업하더니 주머니에 쏙 넣죠. 자, 이후 계속해서 쇼핑을 하는 저 여성. 스낵 코너도 이제 갈 때가 됐는데요. 자, 싹 돌아가지고는 다 집어서 자, 계산대 와서 물건과 생수 한 병 두둥. 자, 그런데 우유 왜 안 꺼내? 밀크, 균유. 어라? 그렇게 계산을 마친 저 여성. 그냥 우유는 끝내 안 해 지금 계산을. 자, 그러니 삼각김밥을 데우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주머니에서 우유 꺼내가지고 지금 빨대까지 턱 끊고 역시 훔친 우유가 맛이 최고야. 자, 그러듯이 저렇게 쪽쪽 빨아 먹고 있어요. 그러더니 우유를 챙겨서 유유히 go out. 자, 과연 계산을 깜빡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바로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청라의 한 편의점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장님이 제보하셨어요. 근데 요즘 일주일 사이에 이상하게 바나나 우유의 재고만 모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바나나 우유가 이렇게 좀 모자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바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대요. 지금 어떤 분이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이제 밥을 다른 걸 먹고 있는데 바나나 우유 계산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함부로 얘기하기에는 다른 데서 사온 걸
수도 있으니까 CCTV를 한번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절도가 있었던 건데 신기한 것은 다른 것은 다 계산을 하고 바나나 우유만 딱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재미로 이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계속된 것 같다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얘기가 잘 되면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곧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윤성 교수님께서 짧게 코멘트해 주시죠. 고의적이다 아니다. 저거는 자기 팔을 움직이는 것은 고의가 아닌가요? 이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저거는 누가 보신다 하더라도 저거는 고의성이 100%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여성을 바짝 쫓는 그림자입니다.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신호 대기 중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인도를 걷던 여성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남성도 빠른 걸음으로 뒤쫓아가죠. 뭔가 수상함을 느낀 불박차 차주 골목 안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자, 역시나 여성을 바짝 뒤쫓는 저 남성. 여성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잠시 멈춰서서 먼저 보냅니다, 남자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뒤따라가죠. 자, 바로 그때 불박차가 빵빵 경적을 울리자 그 소리를 들은 여성이 불박차를 향해 걸어오는데요. 자, 빵빵. 자, 두 사람 대화 들어보시죠. 조금 좀 이상하죠? 조금 좀 이상하죠? 보고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따라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조금 계시다가 집이 어디 쪽이세요? 이쪽으로 같이 옮기게 주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쪽 보니까 계속 따라오다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갖고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실 거죠? 가고 계세요. 제가 쳐다보고 갈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보기에 어때요? 우리가 저 남성 생사람 잡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고요. 정말 아무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보자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한 여성이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같은 길에 있던 남성이 여성을 지나치는가 싶더니 갑자기 가던 길을 되돌려서는 빠른 걸음으로 여성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이걸 보고 좀 수상해서 뒤따라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남성이 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여성을 바짝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성도 이걸 좀 눈치를 챘는지 남성을 먼저 보내려고 했지만 그대로 직진하는 듯 하더니 방향을 다시 바꿔서 여성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여성을 차로 따라가면서 바래다 줬고요. 여성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진짜 단순 지레짐작이 아니라 또 목격됐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제보자가 이 여성을 바래다 준 뒤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비싼 골목으로 왔던 길로 다시 왔는데 이 남성의 모습이 또 보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배회하면서 누구 있나 없나 찾아보는 그런 모습. 이 배회하는 봤을 때는 아마 이 블랙박스 차량이 정확하게 봤던 거고요. 어쩌면 어떤 큰 범죄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막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제보했냐 하면 초등학생 딸이 있다고 해요. 아이고. 이 동네에 또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정말 한두 번 했겠냐 이런 생각 들고 다른 어떤 여성한테 그건 어린이든 누구든 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고 차원에서 이렇게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관할 경찰서에서는 좀 저 지역 좀 이렇게 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반려견 호텔된 내 집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의 반려견 때문에 고민이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남자친구가 이직을 했어요. 본가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데리고 독립했는데요. 반려견은 가끔 보긴 했지만 솔직히 특별히 귀엽다거나 사랑스럽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좀 깔끔을 떠는 편이어서 털이 날리는 것도 신경이 쓰이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키우는 거니까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새 직장이 야근도 출장도 많아서 집을 비울 때마다 저한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분리불안이 있는데 좀 아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훨씬 진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가끔 부탁을 하던 게 이제는 좀 당연하다는 듯이 수시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집에 털을 날리는 것도 또 제 방에 강아지 장난감이며 간식이며 이런 물건들이 쌓이는 것도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참다 못해서 그냥 반려견 호텔에 맡겨라고 거절해봤지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냐고 반려견 호텔에서 일어난 사건 기사도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나 정말 못 살아 이러면서요. 남자친구는 바쁜 거 끝날 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좀처럼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번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여자친구입니다. 오빠, 지훈 오빠, 내가 털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면서 그래. 가끔 우리 집 와서 흘리는 오빠 털도 짜증나 죽겠는데 똥꼬 털까지 내가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뛰어.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좀 해라 좀. 그리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나면 전부 똥꼬 털이야. 애가 또 왜 이렇게 앵겨 또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잔다고. 너 나보다 똥꼬가 더 좋니?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다음 남자친구입니다. 야, 백다혜, 너 이런 여자였어? 너 나랑 사귈 때 똥꼬 예쁘다고 막 쓰다듬고 막 이러고 하더니 그거 다 쇼였던 거야. 너가 나한테 소중한데 똥꼬도 내 가족이고 내 새끼야. 너 어쩜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그래, 똥꼬야. 야, 반려견 호텔?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가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X. 오윤성 교수님부터 갈게요. 예. 일단 먼저 제가 이제 밝혀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그 반려견을 둘 다 싫어하거나 둘 다 좋아하거나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OX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 편을 들긴 들었지만 또 제 주위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 강아지하고 같이 있으면은 알레르기 있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두 사람이 이제 3년째 사귀고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결혼 이후에 남자친구가 개를 키우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진짜 개하고 뭐 이렇게 상대를 갖다가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반려견 호텔에 보내는 것도 지금 이제 좀 꺼려한다라고 할 정도 되면 계속 그 키울 것 같은데 아마 이 여성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강아지도 수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남자친구가 예. 좋아하니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공교롭게 또 우리 박 교수님도 반려견을 네. 키우시잖아요. 네, 저도 이제 주관적인 대답입니다. 네, 객관적으로는 개랑 같이 있으면 알레르기 일어나고 너무 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저도 주관적으로 이제 반려견을 좋아하는 데다가 저는 진짜 이런 경험이 딱 있어서 저희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꼭 저희 집에 데려와야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미국에 언니한테 가시는 바람에.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개를 너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못 키워가지고 결국에 우리 강아지가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그런데 지금 저희 남편이 새로운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자식처럼 예뻐해서 제가 그 후에도 두고두고 옛날에 우리 강아지 내가 못 키우고 미국에서 무지개 다리 건너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상처다 막 이렇게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강아지를 너무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내 강아지를 예뻐해 주지 않으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대답을 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오늘은 참 어쩔 수 없이 저도 주관적으로 예. 저는 뭐 반려견을 키우거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사연자 말이 딱 이해가 되거든요. 털이 싫으세요? 아니 싫지는 않지만 이렇게 방해를 준다는 건 사실은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남자친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고 이 사연자 여자친구한테 이것을 자꾸 모든 책임을 미루거나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쩌면 오늘도 저도 사실 주관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판단한 겁니다. 오늘따라 다들 이렇게 그냥 조심스러우세요. 자, 백다혜 아나운서. 저는 강아지를 본가에서 키우지만 사실 남자친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자친구가 뭐 아예 돌봐주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본가에 맡기면 될 텐데 왜 굳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본가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몰랑 아몰랑님, 강아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견주가 배려가 없네요라고 하셨고요. 이인님,
여자친구라고 걔를 맡길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님은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남자친구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애견 호텔에는 못 맡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참고로 똥꾸는 저희 고양이 이름입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김유경님 보고 계신가요? 어제 오후 4시쯤 전남 순천 톨게이트 쪽 가시는 길에 도로가 완전 아수라장이 됐었답니다. 만나보시죠. 아이고야, 이게 뭐야, 뭘 이렇게 죄다 쏟았어. 아이고, 보니까 옥수수네, 옥수수. 박스째로 그냥 도로 위에서 다 쏟아져서 난리가 난 게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디선, 아이고, 저기 윙바디 달리는 와중에 날개가 들렸나 봐요. 아이고, 저 많은 옥수수, 저 기사님이 다 물어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이고. 중학교 동급생 폭행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급 교체와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찾아가 보복을 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 이후 벌어진 일이었는데 피해 학생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 6월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학폭 사건이었는데 일단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정리를 하고 가죠. 네, 이제 사건은 지난 5월 29일에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기로 한 날에 일어났습니다. 제보자의 아들은 다 같이 모이는 장소에서 친구들과 물을 뿌리면서 놀고 있었는데요. 이걸 또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해 학생이 이걸 보고 메시지로 또 시비를 걸고 좀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이후 가해 학생이 본인의 SNS에 그러면 휴게소에서 나를 만나야 할 텐데라는 글을 올렸고 일본 친구들이 제보자 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아들은 혹시 모르니까 영상을 부탁한다라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고 이후 두 학생이 휴게소 화장실에서 실제로 만났습니다. 근데 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뺨을 3차례 때리고 목을 치는 등 좀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이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이 욕설을 했다면서 쌍방폭행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맞학폭으로 신고를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까지 다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 취하를 했었습니다. 박 교수님 이거 기억나시죠? 네. 저 가해 학생 아버지 직업이 장학사였지 않습니까?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방송했을 때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아들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내가 막아줬다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아들 문제로 학교에 연락한 적은 있지만 내 직업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들도 내 직업을 학교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쟤네 아빠 장학사라는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다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보자는 그때 이제 회의 내용에 따라서 이 가해 학생도 학폭으로 신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신고한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학생이 신고했다기보다는 아버지께서 너도 억울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학폭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같이 학폭을 신고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학사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여러 아이들이 연락이 와서 이 가해자였던 이 아이도 억울한 점이 많아요. 저 피해자인 학생이 가해자인 학생을 나락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억울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학폭 이걸 한번 해봤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학폭의 결정문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심의위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기막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관계에 대해서 평소에 친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행 사건 이전에 있었던 그 일방적인 금품 요구라든가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언어폭력, 실질적인 폭행 행위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체 폭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그 이외에 대해서는 변명이 많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과 또는 반성의 진정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반성이라든가 화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하긴 했지만 시기 방법에서 적절치 않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 피해 학생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접근이라든가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런데 그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갔답니다. 전학을 가서 실제 2학기부터는 다른 학교
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학교에서 볼 일은 없죠. 자, 그런데 최근 가해 학생의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내일 들어간다. 에?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저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 들었고 이미 가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한 거고 본인의 스토리에 올릴 정도로 대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정말 버젓이 운동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면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은 놀라서 이제 이 친구를 스타일러서 밖으로 내보냈고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운동장 이제 교문 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전학을 전학 갔는데 갔죠. 예. 학교에 온다고요? 자, 가해 학생이 지난 7일에 SNS에 올린 게 좀 충격적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면 쓰고 가서 조용히 칼빵 놔드려? 요 칼빵 놔 마라. 이게 하여튼 뭐 사투리 들어간다 뭐 학교 이런 뜻이겠죠. 뭐 전담 얘기도 하고 1시부터 있으니까 와라. 이런 글을 SNS에 올려놨는데 실제로 이날 학교에 이 학생이 발견이 됩니다. 운동장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고요. 다른 학교 학생이. 그러니까요. 체육 시간에 사실 피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이 마주치기도 하고 사실 선생님들이 놀라가지고 나가라 너 뭐냐 교문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 학생 가해 학생 나가지 않고 나가긴 나갔지만 밖에서 기다려서 피해 학생하고 나중에 대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충격적이고 좀 심각한 거 아니냐. 글도 올리고 이 글도 뭐 칼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냐 싶어서 얘기를 하니까 원글을 확인하고 학교 측도 상당히 놀랐다고 합니다. 아, 이거 좀 심각한데요. SNS에까지 막 예고를 한 거잖아요, 교수님, 박 교수님. 네, 그래서 지금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님, 부모님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신 상태예요. 근데 이 가해 학생 사실 전학하기 전에 학폭위 때 많은 심사위원들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협박을 하거나 또는 이제 보복을 하거나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퇴학을 당할 수도 있다. 지킬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가해 학생 네 무조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전혀 반성 없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지금 이 부모님께서는 너무 이제 분통이 터지시는 겁니다. 이 제보자는 학폭이 그 징계와는 별개로 지난 5월에 있었던 폭행에 대해서도 지금 고소를 계속 유지해서 12월에 첫 재판이 예정돼 있는 상태래요. 거기에 또 오늘은 민사소송까지도 이번에 민사소송까지도 또 제기를 하셨대요. 이 아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자, 울산교육청에 소속된 지금 현직 장학사분의 자녀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제보자님 어머님은 참으시려고 했대요.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망설였던 이유가 그래도 아이니까 너무 궁지까지는 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멈췄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어떤 것도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제 아이를 쓰레기로 만들고 제가 무슨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한다는 둥 뭐 이런 헛소문을 하고 작작 좀 그 학부모 작작 좀 해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 오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바로 이게 문제가 되고 제보가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저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혀 어떤 그 접촉을 통해서 뭐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생활비 벌려고 그랬냐, 작작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제보를 결심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게 더 적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더 크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제작진이 이 가해 학부모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그냥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가 진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우울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진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아들에게 정말 우울증이 있다. 사춘기와 겹쳐서 돌발 행동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아들이 친구들을 보러 예전 학교에 들르기도 했는데 약속을 잡으면서 그냥 농담하다가 무슨 빵 놔 마라 뭐 같은 표현이 그냥 장난스럽게 나온 것이었다. 피해 학생이 그걸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할 줄은 우리 아들도 전혀 예상 못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드레스를 입고 있는 두 여성, 이들은 모두 임신부인데요. 한 여성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남편은 비위를 맞춰주려고 애씁니다. 반면 다른 여성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해맑게 웃고 있는데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두 여성,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일부 말씀드립니다. 자,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시작은 시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좀 빨리 와봐라. 근데 이 사연자는 30대 여성이고 지금 둘째를 임신해서 6개월째 임신부입니다. 시아버지가 가서 봤는데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서 막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를 어떤 충격? 너네 시어머니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연자도 임신 중이잖아요. 예. 근데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재혼하신 건데 12살이 어립니다. 시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나이만 많지 임신 처음이니까 네가 좀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니네 집 근처로 이사 갈 거니까 집 좀 알아봐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살 연하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똑같이 임신. 네, 이제 한 달 만에 전세를 구해가지고 아들 부부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아버지가 급한 일이라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시어머니가 부추를 잔뜩 넣은 잡채를 먹고 싶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 뭐 이미 재료를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시어머니는 핀잔까지 줬습니다. 뭐 이떡 때문에 몸무게가 자꾸 줄어든다. 근데 너는 10kg이나 쪘다며 임신해도 여자가 그렇게 찌면 안 돼 이렇게 꾸짖기도 한 겁니다. 자, 오 교수님, 만혼의 초임. 약간 공주는 외로워. 약간 이 상황이에요, 지금. 뭐 좋습니다. 뭐 만원이라고 해서 임신을 못하라고 하는 법은 없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 키워드를 몇 개를 골라봤어요. 주책과 그리고 민폐와 무대책. 왜냐하면 이 시어머니가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만삭인 며느리와 같이 기념사진 찍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며느리가 당황해가지고 저는 살이 쪄서 입을 옷이 없어요라고 거절했는데 그 이후에 산모용 드레스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카톡에다가 계속 올리면서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그래서 이 여성이 너무 싫을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남편 시아버지 둘이가 야, 너 딱 한 번만 참아라. 이 시엄마가 말이야 임신은 처음이라 너무 덜떠서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기분을 맞춰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은 제가 듣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것 같은 시어머니와 함께 드레스를 입고 임신 기념 사진을 갖다가 찍었다라고 하니까 주책도 참 이런 주책이 없네요. 박 변호사님, 예. 제발 여기까지라고 해주세요. 여기까지면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태명 가지고 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봄에 낳을 아이니까 봄이 이렇게 태명을 지었어요. 근데 봄아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보가 이러는 거예요. 보기. 예, 복이. 이게 뭐 먹는 복, 할복 그 복 아닙니다. 만보기 할 때 보기. 예, 그 복 아니고요. 복을 받는 아이라 해서 복이라고 태명을 지었다고 어감이 합니다. 비슷해. 따라한 거죠. 봄이 복이. 뽕이 뭡니까 이게. 하여튼 근데 그것도 더 문제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집에 다녀왔는데 백화점에 샀던 양말하고 베네쩌고리가 있는데 이것도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냐고 하니까 이거 첫째 너 쓰던 거 물려주면 되잖아. 이거 좀 양보해라 라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제발 여기까지라고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아니고요. 이 둘째 여성 물론 이제 둘째의 도련님까지 키우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시어머니는 골프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며느리한테 맡겨두고 그러니까 뭐 출산 후에 운동해야 된다 이러면서 본인은 나가시고 그러니까 아이는 며느리한테 맡기고 보기를 며느리에게 맡기고 네, 본인은 네 도련님이다 하면서 당신은 이 출산 후에 운동해야 된다 이러면서 골프 치러 나가시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뭐 분유며 기저귀며 필요한 거를 전부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한 번에 결제하면은 나중에 돈 보내줄게 하고 그러니까 안 보내주시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독박 육아에 시달리니까 뭐 여성은 뭐 이게 쌍둥이를 낳은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남편 어디 갔어, 남편?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남편한테 초강수를 뒀어요. 어떤?
안 된다.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혼하자. 당연하지. 초강수를 두니까 어. 남편이 또 집에 가서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뜻밖의 제안인데요. 한 7년만 키워주면 전세 보증금 빼서 너희들한테 2억 줄게.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아들이 좀 변합니다. 여보, 우리 큰 거 조금만 더 참아볼까? 어. 돈 나온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큰 거 2장이냐? 아, 자, 무려 초등학교 입학을 7년을 더 기다려달래. 남편까지 남의 편이 돼버린 상황. 자, 별별 극장에서 만나보시죠. 레디 액션. 아가, 우리가 남도 아니고 그냥 쌍둥이 키운다고 생각해. 야, 성도 똑같이 박 씨로 갔잖아. 그리고 너 7년 후에 2억이나 받는데 그게 로또다, 로또. 어머님, 1년도 힘든데 무슨 7년이에요? 그럼 제가 2억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애 좀 키워주세요. 여기도 있어. 예, 너랑 나랑 같니? 내가 40이 넘어서 애를 기르니까 막 여름인데도 우한이 들어서 추워. 너무 추워. 엄마 좀 근데 골프는 어떻게 치러 다니시는 거예요? 아, 당신 뭐해? 뭐라고 말 좀 해봐. 아이고 이게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2억이 넘으니까 뭐 3억 아니 그러니까 2억 각서를 좀 써주면 제가 좀 설득을 좀 이렇게 야, 박지훈, 왜, 난 왜? 못하겠으니까 너희 박씨 식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 3억 만들어 올까 그러면 4억?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예. 자, 출산해서 육아를 떠넘기는 시어머니 7년을 더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오윤성 교수님 이 분위기 지금 적응을 못하고 쉬고 계세요. 자, 말씀 좀 주시죠. 아, 참 제가 볼 때는 저 4명 중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을 한 명을 고르라 그러면 누구요? 나이 든 시아버지입니다. 아, 집안에서 어른이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까 밑에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만든 것은 바로 이 시아버지인데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 아버지라는 사람, 그리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어요. 천박해요. 그래서 참 이게 앞으로 이 집의 일은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자, 박 교수님. 박상희 교수님. 네. 왜? 박 변호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 네. 이 어머니 저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당연히 희생의식을 처음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가 생기니까 마음은 행복한데 몸은 힘들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40이 넘어서 아이 너무나 씩씩하게 기르시는 분 주변에 많습니다. 며느리에게 넘기지 않고 실제로 혼자서 이 남편하고 두 부부가 기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건 뭐 법적인 건 아니니까 네. 전 오늘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얼마면 돼? 약간 그 원빈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그래 뭐 돈으로 해결. 근데 이제 사실은 양육을 맡기기보다는 요즘은 좀 도움이 더 좀 있고 좀 그런 현명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2억은 타당하다 아니다? 뭐 주면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그 역할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게 2억은 너무 싸. 한 5억 주면 될 것 같은데. 5억. 예. 10억 정도 주시면.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구름빵빵님, 지금 당장 2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셨고요. 배가님, 이야기하지 말고 빨리 이사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스님,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최악이네요. 손절하고 사셔야 할 듯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숨소리 좋고 나비엔 숙면 매트. 숨소리로 수면 패턴을 분석해 자는 내내 최적의 숙면 온도로 알아서. 오늘도 숙면 성공. 기술의 차이가 숙면의 차이. 나비엔 숙면 매트. 나비엔. 건강 챙기면서 다이어트 하셔야죠. 체지방 감소와 혈압, 혈행, 혈당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중년 건강 다이어트 버닝 올로지 올인원. 누가 하든 성공할 수 있어요.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금연은 못하고 스트레스만, 식욕만, 짜증만 늘었다. 금단 증상만 늘었다. 니코레트는 7가지 금단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금연 성공을 도와줍니다. 약국이라 믿을 수 있는 니코레트. 아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요즘 관리를 못해서. 이거 챙겨가. 뭔데요? 좋은 것만 넣었다.
보약인가요? 아니? 우루오스. 피부 건강 한 통에 다 담다. 우루오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